마시는 시간 지방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냥 인트로였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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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노란색이랑 아, 이렇게 그런 색이 상큼한 게 있죠. 색깔 때문에 또 오면은 네. 기분 좋다고 하시는 그 사연들이 좀 꽤 있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옥상도 되게 예쁘잖아요. 네. 옥상도 네. 너무 예쁘고 아까 올라갔더니 바람도 불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거기 로즈마리가 심어져 있어요. 그 네. 향이 되게 좋아요.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시간 되시면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옥상 한번 꼭 가보세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사연. 네, 송대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더운 여름을 맞아서 애인이랑 베트남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여러 후보지 중에 베트남 다낭을 가기로 했는데요. 좋죠.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낭에 관한 일하나 다낭에서 가기 좋은 곳 추천해 주세요. 자, 저희도 가본 적이- 다낭 여행 가봤거든요. 저는 안 가봤어요. 저랑 양 저도 과장님 같이 갔었어요. 네. 회사에서 갔다면서. 네. 부러워라. 무슨 회사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 우리 돈 내고 갔어요. 보내준 줄. 회사에서 갔다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죠. 저희 회사 돈 내고 사람들과 갔다. 아. 친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갔다. 회사 동료들과 관계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네, 그럼요. 좋습니다. 어땠어요, 다낭? 좋았어요. 좋았어요. 저희 에어비앤비로 지내면서 이제 여러 곳, 그러니까 막 엄청 막 돌아다니진 않고 저희가 몇 가지 이제 포인트만 잡아서 갔는데 추천해 드릴 곳은 일단 쇼핑은 다낭에 롯데마트가 있어요. 왜 거기에서- 다낭까지 가가지고 아니 다낭 가야 돼? 이제 베트남에서 파는 유명 제품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건 사올만 하거든요. 그런 뭐? 말린 과일칩이라던가 컵라면. 코코넛칩. 다낭에서 그 맛있는 새우탕면 맛이 나는 네. 라면이 있어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분홍색. 그러니까 한국인을 위한 롯데마트 탑 리스트들이 그 마트에도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안 가시고 롯데마트 가시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사시면 꿀팁이다. 돼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아프리카 그 열병 때문에 네. 그 해외에서 소세지라든지 그러니까 음. 그런 육포라든지 이런 거 사오시면 벌금 납니다. 아. 꼭 가공식품. 네네네. 그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런 거 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다낭에 미케비치라는 되게 좋은 해변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서핑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게 택시 기사가 추천해줘서 그 진짜? 거기 비치에 있는 이제 해산물 맛집을 갔거든요. 네네. 아 비치 수영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네, 해산물 맛집 아니, 근데 먹으러 저희가 갔습니다. 갔을 때 이제 그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갔는데 마지막 날 예산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돈을 다 쓰겠다. 맛있는 집을 알려달라 했을 때 택시 기사가 돈 많냐? 그럼 거기 가라. 랑카라는 네. 집이거든요. 거기 랑카. 가면 진짜 큰 랍스타랑 뭐 크레이피쉬랑 되게 다양한 해산물 종류를 볼 수 있어요. 네. 거기에서 내가 이거 선택하면 요리를 해주거든요. 네. 거기에서 한번 우리나라에서는 그 돈으로는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럼요. 거기에서는 한번 해요?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보다 절반값? 아. 네.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크레이피쉬를 꼭 드시라는 거. 두 분이 못 드셨던? 저희는 못 먹었는데. 저희는 진짜 큰 랍스타를 네, 먹었는데 그냥 크레이피쉬 대신 랍스터를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랍스터는 한국에도 있잖아요. 맞아요. 크레이피쉬가 더 비쌌어요? 훨씬 네, 비싸요. 훨씬 비싸요. 랍스터 2배 가격.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 2배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냥 랍스터 가격인 거예요. 아 그러면 못 먹는 거 한국에서 먹기 힘든 걸 먹어보는 게 그쵸. 네, 그걸 그거 언제 먹어볼 먹겠어요. 걸. 네. 그리고 게를 드시지 마세요. 게가 되게 꽃게? 맛이 없어요. 진짜요? 진짜 맛이 네. 없었어요. 역시 걔는 걔는 우리나라 솔직히 걔인가? 한국 게 네. 달고 맛있죠. 아무튼 이게 다낭 꿀팁입니다. 네. 부럽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부럽네요. 조심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그 다낭 얘기하니까 그런데 가면은 이제 좀 우리 다이어트 채널이잖아요. 그죠. 딱 생각난 게 비키니. 아니 비키니 아니라도 그냥 나시? 그쵸. 비키니는 엄청 아니다 해서. 덥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게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다낭 가서 그래도 좀 시원하게 마음껏 입으려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조금 하고 가셔야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근데 다이어트가 필요 없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과장님처럼. 네네네. 아니 저분도 뭐 별 관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닌가? 맞아요. 맞죠. 탄수화물 먹고 나온 뱃살.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급하게 하시면은 당분간은 술을 좀 끊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 맞아요. 드리려고 오늘의 주제죠. 주제입니다. 제가 사실 제 PT 요즘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돼지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근데 그런데 저희 PT 분도 되게 술을 좋아해요. 김복근 선생님. 네. 혹시 술 마시려고 운동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쵸, 정확합니다. 네. 네.
네. 실명 얘기가 되나요? 정말 김복근이세요. 아 정말요? 네, 진짜예요. 실명이. 아 실명이? 네. 대박이다. 네. 복근 있으시겠지. 그럼요. 엄청난 제가 그분이 근육 키우는 전문가세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계세요. 제가요? 크고 있는데 제가 하체를 빼고 싶다. 저는 네. 하체 비만이니까 그랬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상체를 키우라고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라. 상체를 키워주고 계세요 지금. 어차피 안 빠진다. 뭐 붓기나 이런 거 뺄 수 있지만 빠른 길을 빠른 길을 위해를 지 마라. 네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좀 대박이다. 근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도 술을 많이 드세요. 근데 그분도 모르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술이 땡기는 이유가 언제 땡겨요, 여러분들? 힘들 때. 그쵸. 힘들 때, 허기질 스트레스 때, 받을 스트레스 때. 받을 때. 이게 다 뭐냐면 몸이 빨리빨리 나한테 뭔가를 공급해라고 했을 때 가장 빨리 몸에 영향으로 퍼지는 게 에너지로 퍼지는 게 바로 술이 알코올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김복근 쌤도 그렇게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나면은 술이 땡긴대요. 맞아요. 그래서 아, 집에 정말? 가서 술을 먹는데요. 왜요? 아니 근데 운동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힘들게 운동한 날 유독 소주가 땡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힘들게 운동을 안 하면 소주가 안. 그건 그분한테 여쭤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근데 힘들게 운동하고 먹는 술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몸에 쫙 개꿀맛. 펴져요. 진짜? 알코올이 손가락 끝까지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쫙 그 제가 옛날에 배드민턴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네. 배드민턴을 정말 미친 듯이 치고 마지막에 먹는 그 생맥주가 정말 그 혈관 끝까지 퍼지는 그 맥주의 시원함.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맛있거든요. 너무 자세하게 대낮에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걸 홍보하려는 건 아니었고 사실 안 네.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너무 왔는데 맛있게 얘기하고 너무 있어. 심취해서 얘기했어 우리가. 아니,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심하게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네, 술이 땡. 왜 등산 운동하고 가서 술 땡기면. 막걸리 드시는 것도 그런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안타깝게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어느 것보다 동시에 먹더라도 술이 제일 빨리 에너지원으로 소비가 돼요. 맞아요. 우리 몸에서. 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다 쓰지 않는 한 같이 먹었던 안주들이 살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먹은 것들을 빨리 빼려면 술을 드시면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먹었던 네. 다른 에너지들을. 특히 네. 지방 대사가 73%가 떨어져요. 맞아요. 와. 네. 지방은 거의 태우지 않은 채로. 거의 태우지 않은 채로. 오히려 살을- 쌓는다. 살은 빠지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간에 하신다고 하시면은 꼭 술을 배제하고 네. 다이어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술을 사실은 안주 얘기해 보면은 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살찐다, 배부르다라는 다양한 이유. 여러분도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술을 잘 먹는 타입이었죠. 안주는 어땠어요? 안주는 사실 저는 술 먹을 때는 안주를 잘 안 먹는데 세다. 근데 술이 취한 다음이 문제예요. 뭐 먹어요? 뭐예요? 편의점을 털어서 그게 문제거든요. 얼마까지 써보셨어요? 전 최고. 기억이 잘 없기 한 2만 원 정도 때문에. 쓰지 않나요? 2만 원? 어. 10만 원 갔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안 10만 원까지는 아닌데 한 4, 5만 원까지는 써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어. 진짜 닥치는 대로 담아서 집에 와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기억이 없어요. 그 정도로 취하면은 편의점을 그렇게 터는데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네. 양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많이 얘기하시고 저도 그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배웠거든요. 술 먹고 나면은 이제 들어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하나 땡기죠. 네. 하나가 땡긴다고요? 네. 전 하나가? 투게더 한 통을 먹는 사람이라서 하나 먹고 돼요? 네. 안 제가 되죠. 하나 먹고 아, 됩니다. 진짜? 네. 그쵸. 저도 안 돼요. 저는 뭐 한 통까지는 그렇게 취하게 안 마시니까 반 통은 먹는 편인데 그게 너무 빨리 알코올을 먹다 보면은 그거를 몸속에 있는 알코올이 너무 빨리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약간 탄수를 같이 흡수하려는 몸의 본능적인 신호라고 해요. 살려고. 대단하다. 탄수죠 탄수인데 당을 더 원하는 그게 있죠. 네, 그러니까 당이 땡기는 달달한 거죠. 거. 단 거. 아니 저는 하겐다스 그 있잖아요. 네네. 9,900원짜리. 그게 다 같은 원리예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나 기름진 거 좋아해요. 근데 보면 다 튀김이라든지 소스가 달다든지 그쵸. 어차피 단 거예요. 네, 전부 당 함량이 높은 것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낭을 가시는 그분이나 혹은 다 여름 휴가들 가시잖아요. 네네. 저를 포함해서 술은 당분간 드시지 않는 걸로 네.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잔씩 분위기 있게 마시고 싶은 술이 바로 와인이죠.
네. 그렇게 해서 와인 얘기를 저희가 또 넘어가 보려고 할게요. 네. 저희 사실은 다이어트 사연 받는다고 했는데 아무도 다이어트를 안 하시나 봐요. 다 필요 없으신 다 것 필요 같아요. 없는 분들 나오셨어요. 내 이야기를 털고 싶지 않다. 네.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술 때문에 다이어트가 방해된 적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할게요. 장가사님은 없을 네. 것 같고. 없으실 거. 다이어트 다이어트 얘기만 하면은 저는 네, 살을 안 빼셨으니까 없으실 것 같고. 살을 찌우시는데 방해가 된 적이 있다. 아니, 배는 왜냐면 나와줬다 그랬더니. 술 마시면은 그 수분이 빠져가지고 그런 분도 아, 있어요. 맞아요. 술 마셨는데 저 몸무게 빠졌어요 이러시는 분들. 그런 거 약간 센 약간 몸에서 이제 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그쵸, 수분이 수분이 빠진 빠진 건데 음. 착각하고 이제 술 마시고도 살 별 빠진 변화를 거. 그런 건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피곤해 하시는 거. 아, 근데 정도. 술을- 피곤하죠. 술을 많이 안 드시나요? 술을 자주 마시진 않고 술 마시는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술 자체를 그렇게 많이 즐기진 않아가지고 제가 원래 뭐 간에서 알코올 대사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즐기지는 않습니다. 주량이 어떻게? 주량 맥주 502개? 1리터? 네. 어제 그렇게 마셨네요. 그리고 뻗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술을 드셨네요. 네, 어제 생일이었으니까. 네. 아, 아니, 전 술을 마시면 좀 끝까지 마시는 스타일이라 제가 거기 두 그래요, 분이 제가. 둘다 그래요. 아. 끝장을 보고 마셔요. 왜 진짜. 끝장을 왜 봐야 되는지 끝장을 모르겠어요. 보다가 끝장을 봐야 돼. 끝이 나서 정신이 잃어야 된다. 이제 끊었죠. 아니 정신을 잃고 싶은 게 아니라 술을 부른다고 어. 마시다 보면 이제 소주 3병 들어가면 이제 이제 다들 이제 배부르다. 소주 3병이요? 네. 이분이 잠깐만. 여기 너무 아이들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적당히 얘기하면 될까요? 너무 해맑은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서 새벽까지는 얘기하지 않은 걸로. 이런 어른이 네. 되면 안 된단다. 네, 안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정말요? 새벽과 함께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네. 네, 어쨌든 망친 적이 있다. 다이어트 얘기 좀 해주세요. 술 얘기하지 말고. 아 저는 근데 술을 끊었어요. 아, 둘 다 끊으셨고. 네, 저도 네. 끊었어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제 네. 이 예전 그 흑역사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의점을 이제 터는 게 이제 제일 큰 일이고 문제는 제가 이제 술 먹으면 살이 빠지는 타입인데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아. 쓰러져 있거든요. 거의 시체처럼 있어가지고 회사도 겨우 나오죠. 네, 아 그래도 출근을 하셨어요? 아니야 못 나온 날도 있어요. 이제 못 나온 날이 생기면서 제가 술을 끊었어요. 그 전에 이제는 나가서 이제 좀비처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지 나이 말아야겠다. 들면서 더 힘들어져요. 맞아요. 네,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해서 술을 끊었는데 되게 건강한 지방입니다. 이렇게. 네. 저는 술을 마시면 아까처럼 이제 끝장을 본다 했잖아요. 이제 음식점에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러고서 이제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었으니까 집에 걸어가자. 열심히 걸어가요. 가는 게 파리바게트가 뭐 파리바게트 맛있죠. 그래서 빵을 무한 사이클이다 이러면 2만 원치를 사. 이게 무한 그걸- 사리크. 그러면서 그걸 걸어가면서 먹는다. 그걸 왜 사? 왜 맛있는데? 그걸 왜 샀는데요? 내일 아침에 먹으면 좋으니까 사자. 그거 사요. 그거 걸어가면서 하나 먼저 먹어볼까? 먹어요. 맛있거든. 맛있거든. 맛있죠. 집에 가요. 더 먹을까? 빵이 없어. 내일 아침 먹을 빵이 근데 없다. 진짜 술 취해서 고르는 게 정말 신기한 게 평소에 안 사던 것들을 사게 돼요. 맞아요. 평소에는 내가 살찌니까 이거 먹지 말아야지 맞아, 했던 맞아. 빵들 했던 뭐 전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그때 술 깨고 나서 아침에 제가 사온 거를 테이블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걸 봤더니 진짜 평소에는 절대 안 먹는 것들. 뭐 있었어요? 저는 편의점 샌드위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 퀄리티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 것들. 근데 막 뭐 에그 샌드위치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던가 잼 엄청 많이 발라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사서 먹더라고요. 다 원래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그치. 걸 제 수있는 무의식 얘기다. 중에 이제 먹고 싶었나 봐요. 그 알코올이 이제 내 기능을 그쵸. 중지시키니까 예, 예. 자기 참고 있던 네. 욕구를 신기하다. 빵 터뜨린 네, 거죠. 그리고 막 만두 막 이런 거. 만두 네. 맛있죠. 냉동 만두. 그런 거 먹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저희가 흑역사를 얘기해 봤는데 여러분의 흑역사 없어도 괜찮아요. 저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와인 얘기로 우아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아하게 이미지 전환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와인을 이제 얘기해 보려는 이유는 아무래도 당이 많이 없고 또 음식과 약간 안주라기보다는 진짜 식사와 같이 먹을 수 네. 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시작한 계기가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는 와인 정도는 허용이 된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뭐 한 병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 물론 그렇지만 한 잔이다, 한 잔. 한 잔 정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와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저희가 저희 유명한 저희가 가는 그 저탄고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네. 마셔도 네. 된다고 나온 리스트가 있죠, 별님. 네, 닥터 다이어트라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이제 저탄고지에서 그나마 추천하는 술 랭킹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5가지 정도 추천해 주셨는데 샴페인, 드라이 와인, 스키니 비치, 술 이름이요? 아니, 칵테일, 칵테일. 칵테일. 보드카랑 스파클링 이랑 워터랑 라임을 라임이랑. 섞은. 아 맛있겠네요 이거는. 네. 그리고 위스키랑 드라이 마티니가 네. 되겠습니다. 소주는 없으니까 소주? 없어요. 소주는 없죠. 여기 외국 사이트여가지고. 데킬라 왜 없어요? 데킬라. 데킬라도 없습니다. 여기. 에이. 위스키가 그런 종류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위스키랑 데킬라는 좀 다르긴 증류수. 한데. 일단 증류주예요, 그죠? 네. 샴페인이나 이런 거는 빼고 와인 드라이 와인 빼고는 증류주가 그나마 괜찮다. 네. 네. 아 스키니 비치 마시고 싶은데. 지금 안 돼. 일단 나스리에 지금 여기는. 지금 12 플러스 방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2위가 이제 드라이 와인이죠. 네, 드라이 와인이죠. 그래서 드라이 와인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왜 드라이 와인은 괜찮은 거죠? 네. 드라이 와인이랑 보통 와인, 그러니까 저는 와인을 좀 잘 못 마셔서 근데 드라이 와인이랑 보통 와인이랑 뭐가 다른 거죠? 드라이 와인은 왜 괜찮다고 하냐면 보통 와인이 이제 단 게 있고 스위트한 게 있고 드라이한 게 있는데 드라이 와인은 남은 당이 없을 때까지 발효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로 만든 것이 와인이잖아요. 포도를 발효시켜서. 근데 그 남은 당이 없을 때까지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레드 와인은 이제 달지 않다고 레드 와인이랑 드라이 와인이랑 차이점이 레드 와인은 좀 단 게 남아 있을 때 발효를 멈추는 거고 드라이 와인은 아예 당이 없을 때까지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드라이 와인이 저탄고지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레드 와인 중에서도 드라이가 있고 단 게 있고 하잖아요. 네, 네. 뭐 드라이, 뭐 스위트, 세미 스위트, 네, 뭐 세미 이렇게 다 있- 드라이라든지. 네, 세미 드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달지 않은 와인을 먹는 게 괜찮다라는 맞아요. 거죠. 근데 드라이 와인이라고 그럼 레드 와인 중에서 드라이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뭐가 있죠? 사실은 써 있어요. 보면 이렇게 마트 가면은 드라이 와인 종류에 들어가 있긴 한데, 뭐 카베네 세바뇽도 있고, 아 세베뇽이 네, 피노누아도 있고, 멀로도 있고, 네. 근데 가장 쉬운 거는 마트에 가면 스위트, 세미 스위트 사이에 이렇게 뿅뿅뿅뿅 이 그래프가 있거든요. 네. 그거 한 마리 보고 있어요. 고르시면 제일 쉽게 고를 수 있죠. 하긴 요새 마트 가면 되게 잘 이렇게 네네. 와인 단맛 섹션이 정도도 나와 있고. 네,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왜 그렇게 되는지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와인이 만들어지는 건 포도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포도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은 포도 주스, 우리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포도 주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숙성이 되게 들어간 게 와인, 더 숙성이 된 게 식초라고 생각하면 좀 쉬우실 거예요. 발사믹 식초가 그러면은 와인이 계속 더 발효된 건가요? 그럼 조금 다른데 발사믹이 좀 달잖아요. 어. 그래서 발사믹이 좀 다른데 그냥 식초의 이제 발효 과정을 생각하다 보면은 와인은 조금 다른데 식초는 너무 시큼하잖아요. 네네. 아예 당이 싹 빠졌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저희가 포도는 보통 그러면은 와인 포도는 몇 월쯤에 수확이 될까요? 그냥 퀴즈예요. 여름. 7월? 7월? 가을. 가을? 그게 이제 동네마다 다르긴 한데 아. 저희 나라 날씨로 치면 사실 가을쯤이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먹는 과일은 포도는 여름쯤에 수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와인은 달라요. 왜냐면 와인은 물이 가장 없을 때 여름이 끝나고 바짝 말랐을 때 포도 안에 가장 물이 없을 때거든요. 물이 오. 없고 이게 단맛만 남았을 네. 때. 그리고 보시면 포도 와인 만드는 포도는 달라요. 이렇게 탱글탱글 안 하고 이렇게 조금. 네, 자꾸 쪼글쪼글하고. 베리처럼. 네, 맞아요. 어. 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혹시 와이너리라든지 그런 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네. 어디 가셨어요? 수관님? 저 스위스에 좋은 데 갔다. 네, 스위스에 이제 학회를 갔을 때 오. 와이너리를 갔죠. 와. 어땠어요? 저는 와이너리도 와이너리인데 그 포도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게 경사진 땅에 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음.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하늘도 좋고 물도 맑고 맞아요. 스위스 사는 장난 아니겠네요. 와 정말 어떨까? 좋더라고요. 안 마셔봤다. 네. 궁금하다.
사실은 그 풍경이 와이너리랑 되게 비슷해요. 언덕에 있는 포도 그리고 항상 물이 있고 네 그게 되게 좋은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최소한의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뿌리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흘러보내요 관을평에서. 네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거의 안 하고 물가에서 올라오는 이슬로 적시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언덕이 있어가지고 햇빛이 쫙 비쳤을 때 아이들이 잘 읽고 바짝 맞아. 마르게 해가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그 중요해요. 밭에 있는 되게 양지에 정말 좋았어요. 상상이 되네요. 네. 근데 또 땅은 되게 신기한 게 거의 사막화된 곳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갈밭? 거의 자갈밭이게. 그래서 유명한 지역 보면은 그 프랑스 유명한 그 지역과 그 날씨 혹은 온도 그리고 땅 질이 되게 비슷해요. 그렇게 건조한 곳으로 유명한 곳에서 포도를 네네. 되게 혹독하게 키운다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그래야 달아지나 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애들이 아주 쥐어짜가지고. 아니 지어 짜는 게 맞는 게 사실은 단 와인들 있잖아요. 디저트 와인들 드셔보셨어요? 네네. 왜 그렇게 단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스 와인 이런 거 오, 되게 달죠. 엄청 달잖아요. 그냥 왜 비싼가만 고민해봤어요. 아, 걔네들 좀 비싸잖아요. 비싸고 되게 싼 애들도 있잖아요. 네. 사실 당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잘 봐야 돼요. 그런 친구도 싼 건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저렴한 거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작게 메마르게 자른 달게 자란 포도들이 이제 10월, 11월 가면은 좀 추워지잖아요. 지방에 따라서. 네. 근데 그러면서 11월 정도가 되면은 되게 안에 포도에 그나마 남아있던 수분까지 얼어요. 네, 그래서 그걸 짜게 되면은 디저트 와인 종류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이스. 아이스는 거의 2월쯤에 수확을 해요. 그래서 거기 정말 짜면 한 방울 나오거나 한 해를 난 다음에 네. 그래서 이미 얼어서 죽은 포도도 많아요. 그래서 비싸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 살아있는 애들만 따가지고 만드는 게 아이스 와인이구나. 그렇죠. 비쌀 수밖에 없네. 네, 더 힘든 거는 이제 그 레드로 만든 그 아이스 와인도 빨간 게 있어요. 그래요? 레드도 있어요? 되게 많이 없어요. 저 네. 화이트밖에 안 마셔봤어요. 네, 더 잘 못 살아남는다고 들었거든요. 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비싼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제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단 거는 정말 자연당으로 만들어진 와인도 있어요. 네. 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뭐 보통 9월 혹은 뭐 더운 지역 같은 데서는 또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은 8, 9월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은 으깨기 시작을 해요 저희가. 그죠. 네,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으깬다고 보실 수가 있죠. 발로요? 발로 최초에는 했었었죠. 저 포도주 담가본 적 있어요. 어디서요? 진짜요? 제가 이제 학부 전공이 식품공학인데 아 맞아요. 거기서 발효 과정 이거 공부하는 프로세스에 그게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포도를 사와서 네. 거기서 이제 씻어가지고 발로 진짜로 밟아서 네, 포도주를 으깨서.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는 그 항원 항습이 잘 맞춰져 있는 데에서 담그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과발효가 돼가지고 약간 식초 같은 느낌이 맞아요. 되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맛이 나게 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포도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네네네. 물론 저희는 그냥 일반 포도를 샀기 그쵸.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당도가 떨어지니까. 네, 근데 이제 네. 저희는 그거 하면서 중간에 발효균 이렇게 채취해서 분석하는 거 이런 거 공부를 하느라고 이제 샘플로 만든 거죠.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와이너리에서 일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보게 됐는데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으깨진 거를 바로 없애가지고 색이 안 남게 하고 레드 같은 경우는 같이 숙성을 시키면서 색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껍질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 탄닌, 그 쓴맛 그리고 색깔까지 그러면 저 화이트 와인은 그러면 청포도로 담근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껍질을 네. 제거한 거죠. 껍질 제거한 거예요. 오늘 몰랐어요. 네, 그러면 청포도. 다 붉은 새롭다. 포도인데 네. 화이트 와인은 껍질을 빨리 제거한 거고. 네, 맞습니다. 몰라 붉은 것도 안에 그 과육은 색이 네, 흰 그 그쵸. 초록색. 네, 아. 수박이 안에 초록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안에 신기하다. 네, 그래서 로제 와인 있잖아요. 그거는 잠깐 담궜을 때. 네. 근데 그 공장에 따라서 레드랑 화이트 섞는 데도 있고요. 네. 원래 만들었던 정통적인 방법은 약간 담궈가지고 저는 로즈는 이제 반반 섞었다 이렇게 그런 것도 생각을 있죠. 했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담궈서 그렇구나. 네, 그 화이트의 단맛과 그 레드의 그 예쁜 색깔을 같이 담는 게 로제 와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발효를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효모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효모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만들어낸 그 화학 효모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저희 몸에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추럴 와인을 많이 추천하긴 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발효가 됐을 때 보통에는 원래는 옛날에는 으깨가지고 공기랑 포도 껍질에 있는 효모들이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효모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옛날 와인이 이렇게 맛있었을 거라 생각 안 들어요. 네. 컨트롤 제가 어렵잖아요. 담가봐서 쉬었다, 그냥. 맛있는 네 맛있는 그래서 그 맛있는 맛을 내는 효모를 각 회사마다 보유하고 만들어내거나 막 그렇죠. 그렇게 네. 하는 거죠. 마치 네. 요거트처럼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각 공장마다 특화된 것도 있고 수치가 뭐 덜하는 효모를 뭐 개발했다던가 뭐 맞아요. 이런 그런 식으로. 곳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게 내추럴하진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 뭐 만들어진 내추럴 거죠. 오가닉 효모라고 해서 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되는데 또 오가닉이 또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터가 또 덜 된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인 공장에서 이스트를 넣었는데 이게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컨트롤된 그런 공장 시스템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아까 슈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드라이 와인은 다 발효가 당이 없을 때까지 발효를 하게 냅두고 혹은 어떤 것들은 당이 남을 때 그 온도를 낮춰서 발효 천천히 일어나게 아, 한다거나 네. 네. 아니면 그 온도를 올려서 죽이는 거예요 효모를 아. 네 중간에 죽이는 과정을 해야지 병입했을 때 더 이상 발효가 안 되고 거기서 멈춰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쵸, 당이 그쵸. 남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을 달달한 레드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거는 당을 넣는 것도 있고 무조건 네 하지만 보통 저희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와인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발효가 끝나면 얘를 그대로 넣지는 않잖아요 병에. 맞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막 껍질 이런 것들이 그리고 죽은 효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필터링을 한번 합니다. 근데 완벽한 필터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 레드 와인 오래 있다 보면 가루들이 남아 있잖아요. 있어요 네, 맞아요. 바닥에. 네, 그게 그런 잔여물들인데 음. 그래서 그런 걸 가라앉혀서 마시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건 오래됐을 때 가라앉는 거고 저희가 금방 마실 때는 가라앉지 않잖아요. 네. 이게 몸에 들어가게 되면 숙취도 일어나고 머리도 아프게 되고 그런 그게 숙취의 원인이구나. 네 와인 마시면 특히 머리 아프신 네. 분들은 네, 저요. 그 효모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 그러면은 찌꺼기들이. 좀 오래 가라앉히고 밑에 있는 건더기를 좀 제거하고 먹는 게 그나마 좀 더 낫네요. 그나마 좀 더 낫죠. 근데 뭐 그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그 가라앉는다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놔둔 와인이거든요. 네. 그 원래 있던 거에서 가라앉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지난 와인인데 그 와인이 시간이 지나야 맛있는 게 있고 아닌 바로 게 마셔야 있고. 맛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유럽 와인 같은 경우는 숙성을 오래 해서 먹는 거이잖아요. 근데 보통 영화 보시면 숙성 오래 했는데 막 이상한 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혹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오래되는 유명한 와인인데 저도 뭐 비싼 와인 마셔본 적 네, 없어가지고 근데 땄는데 되게 막 썩은 맛 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꼭 오래 뒀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적정한 피크 시기가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들었어요. 와인마다 그 적정 시기가 다 이렇게 네. 예, 알려져서 나온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레드 와인 마실 때 머리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은 드라이 화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을 한번 먹어보라. 드립니다. 네. 네. 근데 뭐 여기에도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효모가요. 그렇지만 껍질이라든지 뭐 이런 잔여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훨씬 날 거예요. 네. 저도 레드 와인은 정말 머리 아프고 막 이렇게 반응이 정말 별로 안 좋은데 화이트는 그나마 별이님 와인 마시면 토하신다고. 네, 속이 안 좋아요. 진짜요? 네, 레드 와인. 대낮에 지금. 네. 죄송합니다. 분위기 좋은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낭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제 와인 마시실 때도 분위기 좋겠다. 해산물에 와인 좋잖아요. 우와, 또. 대박.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 아하. 저희 그럼 좀 자연스럽게 햇빛이랑. 먹는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저희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이렇게 이름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조금 덜 살이 찌는 드라이 와인을 얘기했을 때 레드 같은 경우에서는 카비넷 세비뇽이 있는데 요건 잔여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레드 와인 마시고 머리 아프신 분들은 저는 피노누아 추천드려요. 멀로도 나쁘지 않은데 그 네. 피노누아가 가장 좀 타닌이 적어서 좀 수치가 덜하지 않을까 여성분들께서. 피노누아가 대부분 비싸던데요. 그게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피노누아가 원래 비싼 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원래 멀로가 비싼 와인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대중화된 많은 사람이 찾고 맛있다고 알려진 와인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 외국 영화 중에 사이드웨이라고 있어요. 네. 와인 평론가가 겪는 이야기들을 이제 재밌게 만들어졌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영화 대사 중에서 몰로를 거의 무시하면서 피노누아를 모르는 자랑 뭐 대면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이유. 제가 그때 와인을 일했거든요. 그 앞뒤가 달라요. 그 전달은 다 뭘로부터 마시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달부터 다 피노누아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뭘로를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노누아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이게 포도 품종인 거죠. 포도 품종입니다. 네네. 네. 왜냐면은 이렇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르독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 이름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나는 포도들을 가지고 몇 프로 해서 그 동네만의 그 레시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특화가 되어 있고 그게 샴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샴페인이 지역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못 쓰기 때문에 외국에서 만든 샴페인은 저희가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죠. 아 샴페인이라 안 하고 네, 샴페인 지역에서 만든 거를 샴페인이라고 샴페인이라고 할 수 한다. 있어요. 오. 네, 독일이나 샴페인 지역 밖에서 만든 프랑스 샴페인은 스파클링 그렇구나. 와인이라고. 맞습니다. 네네. 뭐 짜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될 거였지? 지금 와인 먹는 방법 이야기하다가 와인 종류 이야기하다가 네, 여기까지 피노누아. 왔어요. 네. 피노누아. 그래서 이 포도 종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포도 종류예요. 네. 네. 그리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세비뇽 블랑크나 뭐 피노 블랑크. 그래서 블랑크가 흰색이라는 얘기거든요, 불어로. 네, 노아가 빨간색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필름 노아 하면은 뭐 하여튼 그런 프랑스의 그 하여튼 노아는 빨간색, 블랑크는 네. 흰색. 그렇게 해서 구분하실 수가 있고 앞에 드라이 들어 있고 흰색이 들어가 있으면 꼭 고르시면 되세요. 근데 오크가 들어간 샤도네는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오크 통해서 하거나 그 발효가 좀 많이 돼서 안 맞으시는 분도 종종 계세요. 그래서 안전하게는 세비뇽 블랑크, 피노 블랑크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음식의 달인인 별님과 슈가님께서 이런 음식과 와인들과 어울리는 음식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네. 이제 제 경험상 까르비네 소비뇽은 붉은색 고기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순대 내장이랑도 잘 어울린다고 하고 맞죠. 그러니까 양념이 없어야 더 맛있겠죠. 네, 맛있죠. 와인의 맛을 살려주죠.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충격이었어요. 까비네 스베뇽과 순대가 이렇게 찰떡궁합이다. 아직 시도는 못 해봤습니다. 네, 아직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음. 한번 궁금하네요. 이게 맛있다고 하니까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슈가님 좋아하시는 족발 족발. 리스트에 있습니다. 어떤 와인과 어울리나요? 피노누아랑 족발이 잘 어울리죠. 오. 네. 그리고 이제 멜롯은 소세지랑 잘 어울리고요. 보통 어떤 거에서 드세요? 레드 와인하고 슈가님은? 저는 집에 웬만한 안주가 다 있어서 네, 어떤 거 추천한다? 저는 그 빠떼라고 아세요? 빠떼? 파테. 아, 그 간 돼지 간이나 소 간으로 만들어 놓는 파테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이제 저탄수화물 크래커 오. 위에 올려가지고 레드 와인이랑 먹으면 맛있죠. 아, 저희 집엔 파테가 없네요. 거기 특제랑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순대 내장이 잘 어울리는 게 순대 내장에 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 간이랑 파테랑 맛이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간으로 만든 맞네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테랑 까르비네 소비뇽을 같이 먹으면은 되게 그 고소하면서 레드랑 잘 어울리면서 이게 조화가 아주 좋아요. 그 간이 약간 퍽퍽하잖아요. 그쵸. 그때 약간 씹어서 퍽퍽할 때 네네. 와인을 한 모금 딱 넣어주면 간이 쫙 적셔지면서 네네. 아주 맛있는 맛이 네. 난다는 거죠. 네. 어우, 좋습니다. 상상하니까 맛있겠다. 그 피노누아가 족발이랑 어울리잖아요. 음. 근데 의외로 닭발 같은 거랑도 어울려요. 어머머머. 아, 잠깐만, 저희 이거 안 그래도 닭발은 안 돼요. 다이어트에 닭발은 안 돼요. 아, 네. 달잖아요. 네. 어차피 술을 먹으면 끝났어요. 그게 좀 어렵죠. 네. 술을 한 잔 마시고 다이어트 하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한 잔에서 끝난다는 한 얘기 잔에서 끝낼 수가 없어요. 술은. 어떻게 전 어제 한 잔만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성공했다, 성공했다. 왜냐면 딱 한 잔만 남았거든요. 그 와인에 한 잔만 남아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쉬라는 안 먹어봤는데 쉬라는 닭고기 요리랑 어울린다고 해요. 맞아요. 약간 찌라가 약간 제가 마신 거 약간 달달함이 약간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퍽퍽한 닭고기에도
뭐 치즈에도 잘 어울린다고 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거 한다고 막 우리가 페어링을 잘 알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다 개치인 거 아시죠? 개치죠, 맞아요. 개치. 자기가 네. 좋아하는 와인 하나 있으면 네. 어떤 음식이랑 먹어도 네, 그냥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로. 그럼요. 네. 안 해봤다면 한번 드셔보라라는 거고 뭐 내가 뭐 시라를 마시는데 소세지 드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때 기분에 따라 다른 거 닭가슴살 맞아요. 소세지도 있어요. 맞네요. 요즘 다이어트용으로. 네. 그리고 샤도네 같은 경우 연어 화이트랑 해물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아무래도 그 크리미한 거를 좀 레드는 좀 없앤다고 하면은 화이트는 더 풍부하게 만들지 않나? 살려주는구나. 그래서 해산물이랑 어울린다고 하는 거구나. 네, 어. 맞아요. 근데 오히려 좀 느끼해가지고 레드를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매운 거랑. 전 그럴 것 같아. 좀 이제 해산물이 연어 같은 건 좀 약간 느끼한 맛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좀 화이트보다는 레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안 마셔봤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좀 퍽퍽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다 호불호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 거는 아까 저희가 드라이 이제 샴페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딸기. 딸기. 아 네. 딸기랑 샴페인. 네, 꼭 이거는 추천드려요. 유명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프리티 네. 우먼에서 딸기랑 생크림이랑 샴페인 아니면 딸기 연유 샴페인 이렇게. 네, 아니 딸기 그냥 딸기랑 샴페인이랑 먹어도 딸기 연유 샴페인? 그쵸, 네.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딸기 생크림 샴페인까지는 알겠는데 딸기 연유는 팥빙 쓰죠. 몰라요? 한국식입니다. 대박인데? 한국식. 맛있는데. 아니 맛이 있겠죠 당연히 연유인데 네, 맛있겠다. 드셔보시면 아닙니다. 박슈가가 잘 추천했다. 나는 아닙니다. 딸기꿀 샴페인. 딸기 꿀? 딸기 꿀이죠. 아 정말요? 꿀 찍어 먹어봤어요? 딸기 연유죠. 장난 아니에요. 전 딸기꿀 엄청 많이 진짜? 먹었습니다. 네. 싸움 시작하세요. 누가 이길지 한번 봅시다. 저는 레드에 초콜릿 추천해드려요. 다크 초코. 딸기 초코 레드. 아니 그냥 그냥 초콜릿. 레드 와인이랑 초콜릿. 다크 초코. 네. 다크 초코면 더 좋아요. 밀크보다는 다크가 밀크보다 더 밀크, 다크가? 네. 한 저는 또 일반 분들은 좀 90%는 힘드니까 7, 80% 해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전 요새 느끼는 건데 90%, 95%, 98%보다 100%가 차라리 낫더라고요. 100% 맞아. 맛있어요. 그러니까 왜일까? 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도. 왜 다크 초콜릿 드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뭐 80%, 90% 먹고서 이걸 어떻게 먹어 막 맛없잖아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베이킹 하기 때문에 이제 100%를 쓸 일이 많아서 근데 그게 훨씬 더 맛이 있어요. 이게 희한해. 100%가 맛있는 초콜릿이 있어요. 맞아요. 아, 이게 그런가 보다. 카카오 차이가 초콜릿마다 있는 것 맛이 틀립니다, 같아요. 사실. 네. 내가 맛있는 걸 썼구나. 네. 그러셨겠죠. 비싼 걸 별님 항상 좋은 살수록 데 맛있더라고요. 그럼요. 난 그 100%랑 이러니. 90%랑 그 차이인 줄 알았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맛있는 건 맛있고 그렇죠. 맞아. 진짜 되게 진짜 쓰잖아요. 맛있는 거 어떻게 네. 해도 맛있고. 저희는 여러분 90%에서 99% 초콜릿 먹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단맛을 찾아낸다는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페어링 얘기해봤는데 네. 이번 페어링 어떠세요? 이렇게 양과장님?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페어링해서 많이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이거 추천해 주시는 거 보면은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샴페인과 딸기. 연유? 진짜 좋아요. 네. 여름에 네. 다낭 같은 데 가셨을 때 핫핫딱 하시고 시원하게. 시원하게 수영장에서 나와가지고 수영장 밖에서 근데 이제 다이어트가 안 됐으면 반팔티 입고 네. 드시면 되시고 다이어트가 되셨으면 좀 뭐 수영복이나 나시 입으시고 이제 어차피 저탄고지를 하면은 저희가 단 와인을 먹을 순 없잖아요. 네. 근데 단 와인을 만드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이게 드라이 와인을 사서 주스 넣어요? 아니요 그 이제 감미료 스위트너를 아. 조금 넣고 거기에 탄산수를 부어요. 괜찮다. 그러면 스파클링 스파클링 와인이 와인이 되네? 됩니다. 아 근데 여러분 다른 게 맛있어요. 있어요. 스파클링 와인이 이제 저렴한 거는 그 주입한 게 맞아요. 탄산을. 근데 원래는 그 기술이 정말 자잘하거든요. 스파클링 와인이 자잘한 게 제일 맛있어요. 탄산 알갱이가 엄청 작아진다는 엄청 거죠. 작아요. 네네. 어. 그게 이제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맛있겠네요. 네. 거기다 약간 여름에 거기다가 이제 산딸기 같은 거 갈아가지고. 산딸기나 레몬 조각 레몬, 썰어서 라임, 넣으면 샹그리아 아닙니까? 그러면? 샹그리아죠. 근데 샹그리아는 끓이는 레드 거. 와인으로. 레드. 아 그죠. 근데 탄산수 넣지 네, 않아요. 간략하게. 느낌이 간략하게. 네. 근데 레드 와인은 만약에 뭐 당 수치가 괜찮으시면은
만약에 정말 운이 없어가지고 맛없는 애도와인 샀다 혹은 그런 게 선물로 들어왔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그 보통 분들은 그냥 귤이나 사과 배에 네. 넣어가지고 그냥 재워 넣어도 괜찮아요. 시나몬 네, 스틱 맞아요. 해가지고 끓이지 않고 뱅쇼. 그냥 재워놓기만. 뱅쇼는 돼요. 끓여야 되는 네, 기술이 네. 있어야 되는데 샹그리랑 그냥 담가놔도 돼요. 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당이 빠져서 맛있기 때문에 네.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철이 지나거나 맛없는 와인을 선물 받았을 때 만들기 위한 게 샹그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비싼 걸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비싼 네. 건 그냥 먹어야죠. 그냥 먹어야 그냥 됩니다. 먹어도 맛있으니까. 네네.